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반장의 정신동입니다. 청년들의 창업 지원 사업인 청년몰이 지역별로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강원도에도 춘천, 원주, 속초, 삼척에 있다고 하고요. 정선군에는 2곳이나 있다고 합니다. 우리 지역 청년몰 상황은 어떤지 살펴보고 앞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들은 무엇인지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패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속초 청년몰 협동조합 박현수 조합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음은 전 사북시장 청년몰 조성사업 김소영 단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마지막으로 삼척중앙시장 청년몰 김태권 상인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청년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청년몰이 어떤 사업인지, 지원은 어디서 이루어지는지 전반적인 설명부터 단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청년몰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서 그 전통시장 내에 있는 유휴 공간을 사용해서요, 청년 점포 및 기반시설 그리고 다양한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어떤 복합적이고 다 기능을 할 수 있는 쇼핑몰을 새로이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일단 20개 이상의 청년 점포 조성이 가능한 곳을 선정을 해서 약 1년에 반 정도 청년 점포 및 공용 공간을 조성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청년 창업자들을 모집을 해서 교육 그리고 마케팅 관련된 다양한 교육들을 시켜서 청년 상인들이 이 전통시장에 안정적으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마련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이제 중소벤처기업부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주관해서 진행을 하고요. 아마 이게 청년몰 규모를 기준으로 약 10억에서 30억 정도를 차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 점포들에게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은 2년간 임대료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점포를 들어가는 데 있어서 지원되는 인테리어 관련된 부분을 약 60% 정도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전통시장 내의 유휴 공간을 활용한다라는 점, 그리고 청년의 창업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는 점이 좀 특색인 것 같습니다. 동해시에도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청년몰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런 경우는 그렇다면 중소기업 벤처부에서 하는 그런 청년몰 사업에는 해당하지 않는 겁니까? 네. 이 동해 그 묵고시장에 만들어진 그 싱싱스라는 청년몰 같은 경우는 2016년도에 그 청년 상인 창업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이 청년몰 지원 사업의 전 단계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그때는 그 청년 상인들이 좀 입주할 수 있는 곳 한 10군데 정도죠. 지금 20군데가 아닌 좀 소규모 단위의 점포들이 있는 곳을 그 확보를 해서 좀 저렴한 약 한 2억 5천 정도의 그 비용을 지원을 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런 청년몰 사업의 작은 단위로 진행을 했던 사업이고요. 지금 현재는 청년 상인들 도약 지원 사업이나 아니면 각각 개인의 청년 상인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제 변화가 돼서 계속해서 꾸준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 동해시인 경우에는 약간 소규모의 전 단계 그렇습니다. 사업이었다고 예, 설명해 주신 예. 것 같습니다. 속초 청년몰에서 지난 6월 큰 화재가 있었습니다. 경찰과 소방서의 조사가 끝나서 지난주에 보고를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조합장님, 이 최종 보고 받은 내용에 대해서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6월 14일 날 상당히 크게 화재가 나서 거의 건물 전체가 다 전소되는 정도의 피해를 입었고요. 그래서 감식을 하는데 상당히 오래 걸려서 거의 한 6개월 정도 걸려서 결과를 통보받았는데 이게 워낙 큰 화재다 보니까 결국에는 원인을 좀 알 수 없다고 이렇게 전달을 받았습니다. 예, 건물 전체가 전소가 됐는데 지금 원인 불명으로 나왔다는 말씀이신데 네. 혹시 구체적인 피해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거의 안에 있던 건 거의 다 피해를 입어서 저희가 이제 1층에는 저희 청년 상인들이 14명 지금 있었고요. 2층에 또 민간 사업자가 있었고 그 외에도 또 이제 청년몰 조성 사업으로 인해서 그동안 준비했던 건물 집기 같은 것들 그런 거 전체적으로 다 피해를 입었고 금액으로만 따진다면 제가 파악했을 때만 한 수십억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수십억에 해당되는 큰 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6개월 동안 본인을 포함해서 이 피해를 입은 청년 상인들이 굉장히 막막했을 것 같습니다. 무엇이 제일 막막했다고 이야기하고 했었는지요? 저도 마찬가지고 사실 저희 청년몰 사업 자체가 다 첫 창업을 위주로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간이다 보니까
어쨌든 저희 3년 넘게 유지해온 첫 창업 공간이 없어졌다는 게 굉장한 상실감이 있었고요. 거의 전소가 됐다 보니까 뭐 거의 대부분은 거의 전 재산이 없어진 거나 다름이 없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힘들었었고, 그런 피해를 입은 가운데 사실 다시 재기를 하려고 하니까 그것도 이제 이미 한번 경험을 해본, 창업을 한번 해본 입장으로서 그게 참 녹록지 않다는 게 이미 알고 있어서 그런 준비하는 게 참 막막하고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 뭐 본인도 지금 피해를 입으신 상황인데요. 네. 예, 큰 상실감과 재기하기에 상당히 큰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화재 당시 입점 점포가 14개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화재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지 가입 여부가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조 학장님,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네, 14군데 업장이 있었고 저희가 9군데 업장은 보험이 들어져 있었고요. 5군데는 또 부득이 못 들어져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화재 보험 가입 여부하고는 상관없이 다 같이 이제 손해에 대해서 알아보고 뭐 손해액도 산정하고 이렇게 같이 하시는 분을 고용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난주까지는 아직 이제 화재 감식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뭐 큰 진전 사항을 볼 수가 없었는데 이제 지난주에 결과를 듣게 돼서 피해 산정이나 다시 좀 더 진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조금 차도가 보일 것 같습니다. 예, 9개는 보험이 들어져 있었고 네. 5개는 안 들어져 있었는데 네. 그렇다면 이 5개 점포는 뭐 어떻게 지금 되는 건가요? 저희가 지금 또 이제 지자체에서 지자체 건물이다 보니까 이제 화재 공제가 들어져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어느 정도 좀 보상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게 있는지 좀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화재가 나고 속초시에서 수습 대책본부를 만들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 피해 구제 방안에 대해서도 현재 도움을 받고 계십니까? 지자체에서도 이제 대책본부를 마련해 주셔서 여러 가지 방안을 내주시긴 하는데 좀 저희가 느끼기에는 조금 원하는 거하고 맞지가 않아서 큰 도움이 사실 조금 이질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좀 예를 들면은 저희는 이제 처음부터 좀 말씀드렸던 것이 어쨌든 그 공간에 대한 애착이 상당히 커서 임시로라도 뭐 좀 영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마련해 주시고 그리고 또 기회가 있다면 그곳에 좀 다시 입점을 할 수 있게끔 좀 도와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지자체에서는 또 뭐 지자체마다 또 법이 또 따로 이렇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거에 있어서 어쨌든 이제 공무원분들은 또 법으로 움직이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 조금 적용이 힘들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좀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내년도에 아마 이제 1년 동안 이제 월 100만 원에 그것도 영업을 해야지만이 나갈 수가 있거든요. 임차료라는 게 자기 집에서 쉬고 있는데 거기 100만 원 나가는 게 아니라 임차 계약서라는 게 있고 임시 영업 공간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네. 있으셨는데 뭐 지자체 단체의 뭐 규정에 따라서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단장님, 전국적으로 이 청년몰에서 이런 화재나 사고가 나게 되면 관리 주체가 누구인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수습 어느 기관의 관리하에 있게 되는 겁니까? 보통 청년몰 지원 사업이 선정이 되면 육성 사업단이 이제 구성이 되고요. 청년 상인들의 뭐 모집이나 관리 이런 부분들은 원래 육성 사업단이 진행을 하는데 이 사업이 종료됨과 동시에 이 사업단이 해체되고요. 그 모든 사업의 유지 관리, 하드웨어의 소프트웨어의 전반적인 부분들은 다 지자체로 이관이 됩니다. 내부 세측에서도 사업의 일원으로 설치된 시설물과 유지 관리 의무는 다 지자체에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청년몰들이에서 다양한 사고나 기타 다른 이 이후에 운영에 대한 부분들은 모두 지자체의 권한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에 이런 일이 발생해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사실 최근 청년몰 사업에 대해서 말이 많다고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10월 청년몰 실태 파악을 한 내용을 공개했는데요. 2016년도부터 전국적으로는 633개의 청년몰 점포가 있으며 이 중에 68%인 429개가 영업 중이다라고 밝혔는데요. 32%는 운영을 포기했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게 운영이 잘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혹시 입지 조건부터 문제였던 것인지 아니면
아니면 초반에 모집할 때 좋은 아이템을 선발하고 그만한 역량을 키워준 것인지 단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우리나라 자영업의 폐업률이 OECD 국가 중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거는 이제 다들 알려져 있는데요. 2022년 기준으로 그 폐업률만 보더라도 약 1년 미만은 한 20% 정도 되고 또 3년 미만이 40%에 육박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자영업자의 폐업률이 상당히 높은 편인데 사실 이 창업이라는 게 누구나한테 다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더더군다나 청년물 같은 경우는 전통시장에서 가장 이제 발길이 안 닿는 좀 낙후되어 있는 공간인 유휴 공간을 활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일반 창업에 비해서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심히 잘 유지를 하시고 또 노력을 하셔서 이렇게 좀 잘 운영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좀 잘 지켜봐 주셔야 되는 부분들이긴 한데 청년몰의 이제 폐업률보다는 사실 더 중요한 부분은 공실률을 좀 더 확인을 해야 된다는 부분인데요. 대부분 청년몰들의 이 비어있는 공간을 사실 폐업이라고만 생각을 하시는데 정말 열심히 잘해서 성공을 해서 이제 우리는 이제 저는 졸업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더 좋은 공간, 더 넓은 공간으로 나와서 재창업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비어지는 공간들이 사실은 공실로 이어지는 부분이거든요. 청년몰의 공간이라는 곳이 다른 어떤 개별 점포하고는 좀 다르게 한 군데 모여 있고 또 개방되어 있는 곳에서 좁은 공간에서 지금 이게 장사가 진행이 되는데 사실 한 군데만 비어 있어도 이게 전체 청년몰의 이미지를 그 하나 공간으로 그 판단을 하시고 더더군다나 그 주변에서 그 장사를 하고 계신 청년 상인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피해가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 공실률은 폐업률하고는 좀 다른 관점에서 좀 바라봐 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점포가 비는 공간들을 지자체나 혹은 다양한 유관기관에서 빨리 그 공실률을 채워주는 어떤 그런 노력들이 좀 이루어진다면 계속해서 그 전체 청년몰들이 운영이 되고 계속해서 장사가 되는 모습들이 보여진다면 나름대로 각각의 지금 그 자리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청년들이거든요. 그 청년들이 단순히 청년들의 의지가 부족하다거나 아니면 아이템이 잘 선정되지 않았다. 단순히 그런 거로만 판단을 해서 청년몰의 전체적인 이미지들을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 자체도 조금은 지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어려운 환경과 조건 하에서 오히려 잘 운영되고 있는 측면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폐업률보다는 또 공실률을 좀 보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삼척 중앙시장 청년몰 상인회장께서도 나와 주셨습니다. 예, 이곳은 언제 조성이 됐습니까? 저희는 2019년도 12월 달에 조성이 됐고요. 삼척 중앙시장 중간에 있던 신간동에 원래 2층, 3층이 식당가였는데 거기가 너무 노후되고 낙후되고 슬럼화돼서 사람들이 더 이상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그 공간을 매입해서 청년몰 사업으로 다시 재탄생시키게 된 거죠. 예, 5년 정도 접어든 건데요. 운영이 어떻게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네, 저희는 스스로 굉장히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지자체 전통시장 상인회 그리고 청년몰 상인들까지 해서 모두가 삼박자가 잘 맞아서 잘 운영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지자체에서도 이 청년몰에 대해서 꾸준히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항상 부족한 거 없는지 저희와 계속 소통을 하고 있고 시장 상인회에서도 저희와 같이 같은 상인으로 바라봐 주시면서 같이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하면 더 활성화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계속 소통을 하다 보니까 관계도 좋고 지금 청년몰도 시민들이 많이 찾아주시는 그런 공간이 됐습니다. 예, 소통과 교류도 잘 되고 있고 또 시민들도 많이 방문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북시장 청년몰 조성 단장을 하셨던 김소영 단장님, 정선에 있는 사북시장 청년몰, 이 몰은 또 언제 조성이 됐고 또 이후에 운영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네, 여기 계신 지금 삼척 청년몰하고 속초 청년몰과 함께 2018년도에 선정이 돼서 같이 지금 사실 조성의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강원 지역의 3개의 지역이 이렇게 선정되는 건 사실 굉장히 이례적인 부분이었는데요. 아마도 이제 강원 지역의 지자체분들께서 좀 아마 노력을 많이 하셨던 것이 이제 반영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북 청년몰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제가 이 청년몰이
유휴 공간 같은 데서 리모델링이 지금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북 같은 경우는 좀 작은 도시다 보니까 공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새로 신축을 했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이제 100% 예산을 들여서 4층 건물을 지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조성 기간 안에 사실 입점을 해야 하는 상황이긴 했는데 새롭게 이제 신축을 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 계신 청년몰보다는 1년 정도 늦게 입점이 된 상태였었습니다. 그 당시 청년몰은 약 평균 4.5평 정도 한 평에서 13개 점포가 입점을 처음 했고요. 지금 현재 그중 5개 점포는 이제 확장 이전을 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성공을 좀 해서 확장 이전을 했고 또 지금 현재 7개 점포 같은 경우는 원년 멤버들이 계속해서 잘 유지를 하면서 장사를 이어가고 있고요. 저희가 1개 점포는 이제 폐점을 했던 상황이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1개 점포가 새롭게 이제 입점했고요. 2개 점포가 입점 조율 중에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실 그냥 보기만 해도 몇 개 점포가 나간 상태라는 것만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 이 공실률에 대한 아까도 제가 계속 강조했던 부분인데 예. 이런 부분들을 계속 좀 채워주신다면 조금 더 좀 잘 운영될 수 있는 청년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다른 청년몰과 좀 다르게 건물을 네, 신축했다고 맞습니다. 말씀해 주셨고 성공해서 확장 이전한 그런 점포도 꽤 있는 것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청년몰은 나름의 비결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영업 비밀일 수도 있겠지만 네네. 이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성공의 배경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청년몰들이 전체 청년몰들이 이제 하드웨어적으로 그렇게 눈에 띄게 달라진 부분들은 없습니다. 건물도 그대로고 장사하는 상인들도 이제 다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조금 달라진 부분이라면은 약간의 편안함이 좀 보인다고 할까요? 안정되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평균적으로 3년에서 4년 정도 이제 흘렀는데요. 사실 처음에는 어느 청년몰이나 약간의 이제 그 어떤 다툼도 있고 어느 정도 문제도 사실 있는 건 당연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양한 아이템들 또 다양한 어떤 직업군들이 모여서 한 군데서 이 장사를 한다는 게 쉽지는 않은데 지금은 각각의 자신의 브랜드를 이제 키워나가는 단계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다양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나 그런 분란들이 많이 잠재워지고 그리고 이제 내 브랜드, 내가 갖고 있는 내 상품에 대해서 이제 더 집중을 하다 보니까 옆에 있는 상인들도 보게 되고 보이게 되고 또 내 상품들을 얼마큼 더 조금 더 성장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제 고객들도 그런 것들을 좀 알아봐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의 어떤 안정적인 청년몰들이 이렇게 유지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너무 단기간에 청년몰들을 바라봐서 판단을 해주지 마시고 지금 다양한 기관에서는 좀 이런 안정감을 좀 찾을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찾을 수 있는 어떤 기다림의 여유를 좀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예, 이제는 자신만의 브랜드를 개발하는 단계까지 왔다라고 하시면서 또 용기를 좀 북돋아달라는 마무리 멘트까지 해주셨는데요. 전국의 청년몰이 또 서로 교류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강원 영동 지역에 있는 청년몰들과 또 다른 지역에 있는 청년몰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교류하고 있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에 청년몰 상인들이 모여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전국 청년상인 네트워크라고 그 단체를 만들어서 같이 그 메신저 같은 방에서 있기도 하고요. 서로 정보 공유도 하고 직접적으로 가서 방문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애로사항은 없는지 이런 것도 들어보고 있고요. 저희 지금 앞에 계신 박현수 조합장도 같이 저랑 사북청년몰에 가서 힘든 거 없는지 그런 거 얘기도 하고 서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지속적으로. 네. 예, 서로 애로사항은 뭐가 있는지에 대한 그런 정보 교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까 단장님께서 이렇게 초반에는 어쩔 수 없이 다양한 이 직역과 다양한 지역에서도 오다 보니까 분쟁이 조금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역시나 이 청년몰을 운영하면서 기존에 계시던 상인분들과 갈등이 생기거나 분쟁을 이야기하는 그런 다른 문제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상인 회장님 주로 어떤 원인들 때문이고 문제는 또 어떻게 해결하는 편입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존 상인분들하고 크게 마찰이 없는 편이거든요. 저희 상인회장님이 조금
멋지시거든요. 저희 멋쟁이 상인회장님이신데 상인회장님이 저희 청년몰 회장은 당연직 이사로 해서 시장 상인회 이사로 해서 이사회에 제가 참석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청년몰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당연직 대의원으로 이렇게 임명해 주셔가지고 요 과정을 대의원 회의도 들어가고 요 과정을 시장 상인회 정관을 바꾸면서까지 그렇게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장 상인으로서의 그런 역할을 같이 공감하고 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위치가 저희가 2층하고 3층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청년몰이. 그러다 보니까 시장 상인들하고 같은 공간에서 장사를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크게 마찰이나 이런 일은 없습니다. 예, 조합장님, 속초 지역에서는 그 기존 상인분들과 어떤 갈등 문제 뭐 이런 게 뭐 있었습니까? 저희는 이제 다른 청년몰들하고 조금 다르게 이제 시장하고는 조금 떨어져 있고요. 저희가 이제 상점가 라인의 끝쪽에 청년몰이 조성이 돼서 시장분들하고는 조금 떨어져 있고 이제 근처 인근 상가분들하고 조금 갈등이 있었던 건 이제 초기에는 했는데 사실 그분들은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라서 제가 어떻게 보면 그 요즘 사실 MZ 세대라고 많이들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쉬는 날도 있고 얘네들은 너무 일찍들 집에 간다 이제 이런 그런 인식이 좀 있으셔서 그런 것 때문에 더 열심히 해야 니들이 이렇게 되지 이런 말씀을 하셔서 그런 갈등이 조금 있었는데요. 근데 저희가 이제 그 쉬는 날 통해서 이제 주변 정화 활동도 좀 하고 이러면서 인식이 좀 많이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뭐 그런 거 하고 저희가 또 인근 자원봉사센터에 이제 저희가 또 단체 등록을 해서 또 이런저런 활동이 있으면 하고 저희가 이제 그 이번에도 화재가 난 이후에도 저희 뭐 연탄 나르는 봉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거를 좀 진행하면서 뭐 인근 상인들이나 또 지역 분들한테 조금 인식 개선을 좀 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정화 활동이나 자원봉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예, 기존 상인분들과 그런 협력 관계를 또 구축을 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선 아리랑 시장 청년몰은 토지와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보통 청년몰을 만들 때는 건물을 매입하거나 그리고 이제 토지를 매입해서 그 지금 사북처럼 신축 건물을 짓는 케이스가 많이 있는데 지금 이 아리랑 시장 같은 경우는 이 토지를 매입을 하지 못하고 임대의 조건으로 이 건물이 지금 들어섰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토지에 대한 이제 임대료를 지자체에서 내고 그리고 이제 청년 상인들은 그 건물에 이제 임대료를 지자체에 내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 처음에는 이제 이거를 매입하는 과정이 조금 어려웠었기 때문에 그거를 조율하는 게 좀 힘들었는데 현재는 이제 그 토지주하고 잘 협의가 잘 돼서 이제 그 임대 조건을 잘 이제 마무리 지어서 현재로서는 크게 문제 없이 잘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결국은 스스로 자립 기반을 구축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요.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 청년 상인들이 어떤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렇지만 청년몰에 들어오는 상인들은 첫 창업이 많습니다. 그동안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나는 꼭 사업을 하고 싶어, 창업을 하고 싶어라고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청년몰이 생긴다는 좋은 기회가 생긴다는 얘기를 듣고 창업을 했거든요. 근데 창업을 했는데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은 처음부터 너무 돈을 쫓는 과정을 너무 돈만 쫓길래 그게 조금 안타까웠고요. 청년몰 들어와서 제가 처음에 창업할 때 많이 생각하고 많이 준비했다고 생각했는데 스스로 부족한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청년몰에서 장사를 하는 동안 내가 앞으로 또 나가서 자립할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내 스스로의 부족한 점이나 더 보완해야 될 점들을 많이 생각하면 오히려 좋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돈만 쫓지 말고 그런 과정들도 그리고 방법들도 점점 자기 걸로 만드는 그런 노력이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로지 수익을 쫓는 것보다는 자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또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조합장님, 청년 상인들은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제가 이제 청년몰 들어오기 전부터 교육을 받고 할 때도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제가 사실 그 얘기를 교육을 들었을 때는 이게 다 너무 원론적인 얘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시간들을 지나오고서 보니까 결국
이제 뭐 원론적으로 정말 내가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열심히 하는 와중에 방향을 조금만 내가 고민을 좀 더 해보고 스스로에게 좀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일단 뭐 자립을 위해서 첫째는 뭐든지 남들보다 열심히 하면 충분히 스스로 자생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 방향을 조금만 더 스마트하게 돌리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단장님 청년 상인들에게 이런 노력을 좀 부탁한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잘 되는 청년몰에는 그 안정감과 편안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정도 그렇게 되기까지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정말 자기 점포를 위해 그리고 나의 아이템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한다는 의미라고 뭐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자신의 브랜드를 정말로 잘 만들어내고 그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처음에 창업할 때에 공통적으로 느끼는 청년 상인들은 불안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확신이 잘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성공에 대한 자신감 혹은 아이템에 대한 자신감이 사실 그때 처음 초기 창업에는 많이 불안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이겨내시고 그 자신의 브랜드로 승화시켜서 계속해서 발전돼 나가는 모습들을 보인다면 아까 교육 말씀도 하셨지만 많이 배워야 합니다. 꾸준히 배워야 하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감을 좀 가지신다면 언제 어디서든 잘 성공할 수 있는 상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비슷한 말씀 해주신 네, 것 같습니다. 이 배움의 기회로서 활용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 세 분이 공통적으로 해주셨습니다. 중소벤처 기업부에서 올해부터 청년몰 신규 조성은 지양한다고 밝혔고 실제로 신규 조성된 곳은 없다고 합니다. 신규 조성이 아니더라도 기존의 청년몰 입주를 희망하는 예비 창업자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조합장님, 어떤 조언을 하시겠습니까? 사실 제가 남한테 조언하기에 제가 사실 청년몰 상인들 중에 제일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좀 주제가 넘긴 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사실 준비가 좀 많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입점을 해서 뭐 지금 이 순간까지도 많이 헤매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특별히 더 뭐 유튜브라든지 정말 서적이라든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엄청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최대한 많이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시작을 한다면 실패할 확률이 조금 더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안정된 시작을 하는 게 그분들한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섣불리 시작하는 것보다 입점 전에 좀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네. 중요하다. 그래야 안정감을 느낀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회장님, 예비 창업자에게 어떤 조언해 주시겠습니까? 모두 다 생각하기에 그 창업을 원하는 젊은 청년들이 지금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이템도 많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도 많은데 사업이라는 게 원래 시작할 때 조금 리스크를 많이 안게 되는 게 사업이잖아요. 만약에 내가 이거를 장사를 실패하게 되면 내 모든 걸 잃을 수 있는 게 창업이어서 창업을 되게 신중히 생각해야 되는 건 맞지만 막상 용기를 못 내더라고요. 근데 청년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안고 가야 될 리스크가 좀 바깥에서 창업하는 것보다는 적다고 생각을 해요. 보증금, 권리금 뭐 그런 거는 안 들어가니까. 그래서 처음 창업하는 분들한테 그리고 거기다가 청년이면 충분히 도전할 만한 그런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전국에 운영되고 있는 청년몰들이 조금 있으니까 용기를 가지고 거기서 그쪽 잘 찾아보시면 내가 원하는 그런 청년몰에 입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적은 리스크를 안고 도전해서 꼭 창업하는 경험을 느껴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약간 또 다른 측면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신중한 접근도 중요하지만 도전함에 이게 용기가 필요하다. 시작이 반이다는 얘기를 또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단장님, 어떤 조언 해주시겠습니까? 근본적으로 창업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 젊은 청년들뿐만이 아니라 새롭게 창업을 준비하는 아무리 경험을 많이 하셨던 분들도 창업이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쉬운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단순히 이렇게
좀 경험을 좀 하고 도전을 해보라고 말씀하시지만 당연히 그거 중요한 건데요. 단순히 경험만을 위해서 무모하게 도전은 좀 지양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이건 장사거든요. 내가 살기 위해서 나의 어떤 그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절박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단순히 뭐 어떤 경험만 한번 해보고 그냥 그런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신중히 많이 고민을 하고 내가 어떠한 창업을 할 수 있는지 깊이 고민하고 많이 배워보고 많이 다녀보고 그래서 정말 내가 자신감이 붙었었을 때 여러 가지 이런 조건에서 좋은 이런 그 조건들을 좀 잘 활용을 해서 창업의 문을 두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또다시 좀 다른 측면을 얘기해 주셨는데요. 무모한 도전은 좀 지양하고 절박해야 된다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박현수 조합장님은 이번에 이 화재 사건 큰일을 겪으시면서 제도적으로 좀 보완됐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분명히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좀 더 보완됐으면 하는 부분이 있다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사실 이번에 좀 화재를 겪으면서 이제 법령상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조례라든지 뭐 그렇게 이제 제도적으로 적용을 할 수가 없어서 도와주기 힘들다는 답변을 좀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안타깝지만 다른 화재의 경우도 좀 많이 찾아보고 했었고요. 뭐 이제 예를 들면 뭐 아까 말씀드렸던 임시 영업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 전통시장 내에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또 적용이 가능한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상점가에 또 속해 있다 보니까 또 적용이 힘들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제 또 뭐 그런 거나 또 저희가 이제 이번에 화재가 나면서 다른 어떤 거를 좀 뭐 차선책을 소개를 해 주시는데 저희가 청년몰이다 보니까 만 39세까지 저희가 또 받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들어와서 또 1, 2년, 3년 저희가 넘게 하다 보니까 그 이제 나이를 지나서 또 다른 사업에는 또 그 제안해 주신 거에 적용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제 뭐 물론 일반적인 경우에는 안 되는 게 당연히 맞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이제 이렇게 좀 뭐 부득이한 피해를 입었을 때는 조금 이제 뭐 좀 유동적으로 한다거나 이런 맹점들을 조금 더 유연하게 적용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제도와 규정 때문에 이 유연한 구제나 지원이 좀 어려운 것에 대해서 좀 아쉬움을 토로를 하셨습니다. 뭐 나이 제한 같은 경우도 조금 유연하게 적용했으면 한다는 말씀해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두 분께서도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전국의 청년몰 기사를 검색해 보면요, 청년몰 없어진다는 기사에 보면 항상 부정적인 기사들이 많이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국민의 혈세를 투입했는데 청년몰 뭐 30억 들여서 폐업했다, 청년몰 문 닫는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청년몰 지금 운영하고 있는 점포가 50%밖에 안 되더라 뭐 이런 식의 기사가, 부정적인 기사가 많이들 나가더라고요. 근데 그런 기사를 접하면 일단 열심히 장사를 하고 있는 상인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많이 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청년몰이 전체적으로 비난을 받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는 상인들한테는 그게 굉장히 기운 빠지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은 단순히 수치로만 성공과 실패를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청년들이 창업을 리스크 적게 경험해보고 자기가 나는 정말로 창업이랑 어울릴 줄 알았는데 막상 해보니까 나랑은 안 맞는 길이네 라고 생각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보거든요. 사업한다고 하다가 너무 큰 실패를 떠안고 아예 사회에서 격리되는 것보다 이렇게 조금 지원을 받아서 경험을 해보고 나랑 안 맞는 길이었네 라고 생각하고 다시 사회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순기능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성공과 실패라는 그런 잣대로 청년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만 얘기해 주시지 않으셨으면 그렇게 좋게 생각하고요. 저희 삼척중앙시장 청년몰은 오늘도 열심히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폐업률만 가지고 이 청년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좀 가지는 것은 지양해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청년몰 사업 자체가 가지는 여러 순기능도 있다라고 강조해 주셨고요. 단장님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거에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하는데요. 대부분의 언론이나 외부에서의 시각에서는 청년몰의 어떤 공간의 입장에서 많이 판단을 합니다. 지금 그 안에서 열심히 고군분투하고 청년 상인들은 사실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들이 외부에서 보여지는 시각 안에서 청년몰 전체를 다 전체만을 바라보고 판단을 하지 마시고 그 안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이 공간을 지켜나가고 있는 청년 상인들이 있다는 것도 한번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하고요. 청년몰 사업은 그냥 단기 사업이 아닙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길게 바라봐 주셔야 하는데 이런 청년 상인들의 성장들도 한번 잘 눈여겨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말씀하신 여기 두 분 상인 회장님들처럼 열심히 자기 역할을 하고 계시는 전국의 청년 상인들 정말 많이 용기 북돋아 주시고 그리고 한 번쯤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강원도에 있는 청년몰 한 번씩은 다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장기적 시각에서 이 청년 사업자의 성장하는 모습도 좀 봐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년은 경제가 더 어렵다는 말들이 많습니다. 우리 지역은 관광지가 많고 청년 고용 중에 자영업자 비율이 제일 높은 곳이기도 합니다. 이런 지역에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청년들이 잠시 스쳐가는 존재가 아니라 정주 기반을 다져서 잘 정착해서 살 수 있게 정부나 관계 당국에서 많은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사반장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불났을 때 이렇게 현장에 나오셨겠네요, 그러면. 네, 그날 현장에 그 났다는 소식 듣자마자 이제 진화가 다 될 때까지 그 자리에 계속 있었어요. 그 우리 사장님 가게도 완전히 다 탔나요? 네, 저는 이제 저희 진화 작업을 할 때 저희 공방을 깨고 이렇게 진화를 하는 걸 제가 목격을 직접 했습니다. 아, 그때 참 그 마음감이 교차하셨겠네요. 네, 실감이 안 나더라고요. 일을 못하는 와중에도 저희를 잊지 말아줬으면 하는 생각에 여기에 아직 우리가 있다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최소한 자원봉사라도 해서 저희가 아직 있는 거를 좀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렇게라도 해야 이제 주변 분들이 저희를 안 잊는 방향이니까요. 그리고 저희 속초 청년몰에 많은 이제 상인분들이 남아 있었는데요. 아직 그분들도 포기하지 않아서 저희는 단체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 함께 으쌰으쌰하면서 저희를 잊지 말아주십사 하고 아직도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거든요. 카페가 조금 잘 되는 이유는 지역의 특색에 맞게 가게를 운영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청년몰에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창업을 원하시는 젊은 분들은 그 지역에 있는 특색을 잘 찾아보셔서 또는 사라져가는 특색들을 잘 키워내시는 게 조금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청년몰이 만들어진 이유들 중에 하나도 전통시장이 이제 연령이 높아지면서 청년들을 투입해서 좀 전통시장을 살려보자라는 취지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약간 좀 사명감을 가지시고 지역 특색을 시장에 녹여낸다면 네, 충분히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노브랜드가 하나의 지금 미끼 점포가 됩니다. 이 가격을 아는 소비자들은 여기를 찾고 찾으면서 청년몰을 경유하니까
이제 아이들과 뭐 간단한 주전부리라도 하고 여기서 안 파는 거는 내려가다가 이제 전통시장을 이용을 하고 잡음 없이 상생이니까 남이 잘 되면 배 아픈 게 아니라 옆집이 잘 되면 나도 잘 되니까 그런 거를 뭐 당부 아닌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솔직히 처음 들어왔을 때 너무 좋았습니다. 예. 예, 많은 분들이 있으시고 찾아주시니까 예. 젊은 사람들이 조금 더 여기서 할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이 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리고 청년뿐만 아니라 좀 더 큰 이렇게 청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굳이 밖으로 안 나가고 같이 삼척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다른 타 사업보다는 청년몰에 투입되는 예산이 크지 않아요.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과 관련돼서 뭐 3조씩, 막 2조씩 이렇게 배정을 하고, 물론 전통시장이 개수는 더 많죠. 근데 전통시장을 포함해서 기존의 상점가들이 낙후된 데에다가 이 청년몰을 갖다가 집어넣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낙후돼 있는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청년들의 도움을 받겠다라고 해놓고서 청년물에는 정말 예산을 적절하게 투입을 안 한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뭐 알아서 살아라는 얘기인지 좀 답답한 현실이고요. 청년몰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국회에 와서는. 근데 그러면 중기부가 본 예산에서 창업도 많이 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창업한 만큼 실패할 확률도 있죠. 근데 실패를 딛고 또 재창업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리스크보다는 도와주는 게 행정이라고 보는데요. 중소벤처기업부가 자기 역할을 못하고 있다. 너무 기재부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컨설팅과 지원 정책을 맞춤형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근데 이상하게 청년몰에 대해서는 창업 때만 잠깐 신경을 쓰지 그 이후의 관리나 이런 건 다 손을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들어가서 청년의 열정과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기술 갖고 승부를 걸려고 해도 시설이 노후화되거나 너무 외진 곳에 위치해 있는 이런 것들을 개선해 주지 않으면 제 아무리 청년몰에 100조 원이 들어와도 성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자체와 중기부에서 지속적인 관리와 육성 정책을 그 단계별로 맞춤형 정책을 좀 마련해야 된다. 중장기적인 플랜을 꼭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청년몰이 있음으로 인해서 정말 지역 소멸에 도움이 많이 되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 근데 다만 어려운 게 청년몰이 다 생성되는 위치가 그 지역에서 조금 외진 곳이나 뭐 이런 조금 슬럼화되기 쉬운 곳에다가 젊은 청년들을 창업을 하게 했는데, 그런 슬럼화된 곳은 사실 베테랑 자영업자들도 다시 살리기 어려운 상권인데, 그곳에다가 아직 이제 첫 창업하는 분들을 그 창업을 하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어려운 면이 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속초시는 지금 청년에 대한 청년몰 뭐 이런 것도 이제 더 이상 지원 안 하고자 하고, 청년 정책도 지금 거의 많이 안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만약 정말 이게 돈 낭비라고 생각하는 면에서 그런 생각만 가지고 청년 정책을 이제 안 하시겠다고 하시면은 지역 소멸 아마 좀 벗어나기 힘들지 않을까.